네, 안녕하십니까. 정보입니다. UAE가 이란하고 금융거래를 아예 끊었다고 합니다. 예, 뭐 진짜 끊은 줄 알았더니 이제 끊었다니까 참 UAE도 별도 없는 놈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사일을 몇 번을 맞았는데 끊어도 이제 끊었다는 게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이제야 끊었다고 합니다. 참 보면은 그 이슬람형 이 국가들끼리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UAE도 사실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브릭스 회원국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 이란하고 약간 그 좋은 관계였어요. 지금 좋은 관계인데 UAE한테 지금 그 아시겠지만 그 어디야 두바이에다가 막 드론 쏘고 그래가지고 손님들 막 80%가 지금 안 들어오고 관광객들을 막 다 줄어들고 해가지고 UAE는 지금 기름이 안 나는 나라거든. 그러니까 그 아부다비인가 두바이 그렇지. 아부다비 나는데 UAE는 안 한단 말. 그 두바이는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한 6개 국가인가 막 합쳐져가지고 UAE인데 아랍 형제국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저기 UAE인데 아랍 에미리에이트죠. 에미리에이트. 그래서 지금 그 사실은 진짜 끊어도 끊어야 될 그런 관계인데 아직까지도 그걸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UAE가 지금 이란하고 이제 동거래를 다 끊어버리겠다. 네. 그렇게 했어요. UAE는 지금 파키스탄하고도 이제 거래를 끊었죠. 파키스탄한테도 빌려준 돈 다 내놔라. 그래서 지금 사우디가 대신 그 돈을 갚아주고 파키스탄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랐다고 하죠. UAE가 돈 내놓으라는 거. 근데 사실 UAE는 돈빨이거든. 네.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수출량은 사우디가 많긴 한데 UAE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돈으로도 그렇고 뭐 솔직히 뭐 부자라는 것이 뭐 1등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뭐 삼성만 돈 많은 게 아니잖아. 뭐 SK도 많은 거고 현대도 많은 거니까. 예. 더 많다 뿐이지 UAE가 가난한 건 아니거든. 근데 이제 뭐 사실 부자 친구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사우디는 이미 뭐 이란하고는 물 건너간 사이고 지금 뭐 중동 내에서 맹주를 자처하는 게 사우디입니다. 돈빨로. 원래는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중동 내에서 자기가 1등이다 라고 생각한 나라가 몇 나라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터키. 제일 이제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터키죠. 왜? 근래에 가장 그러니까 20세기에 들어와서 오스만 투르크라 그래가지고 제국을 형성했던 나라가 이제 터키고 그 터키 밑에 식민지로 있었던 것이 다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라크 뭐 그리스까지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국가들은 다 터키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터키가 1등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역사로 따지면 이제 저기가 있으니까 피라미드가 있으니까 이집트도 2등. 그리고 이제 3등이 이란. 근데 아무도 인정 안 해주지만 본인은 이제 잘났다. 그 마지막에 이제 요즘에 돈 가지고 제일 이제 목에 힘주는 게 사우디입니다. 그래서 중동에서는 이 네 국가가 전통적으로 내가 제일 큰 형님이다라고 이제 목에 힘줬던 나라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명실공히 사우디입니다. 왜 사우디냐? 미국이 사우디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지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났다는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누가 잘났다 그래야 됩니까? 회장님하고 사장님께서 제가 1등이야 라고 해줘야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나 1등입니다 이렇게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거의 방법은 내가 주장해서 될 것 같으면 인생이 제일 쉽지. 그렇잖아요.
나 혼자 뭐 주체사상 얘기하고 나 혼자 외세 침입 안 받으면 뭐해? 어? 북한처럼 못 사는데. 나 혼자 잘나봐야 뭐하냐고. 남이 잘났다고 얘기해줘야, 응? 그게 진짜 잘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은 이제 좀 이제 동북아에서 좀 잘났다라고 얘기를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벌써부터 한국이 마음에 안 들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막 지금 잘났다 할 때 고개 쳐들지 말고 미국하고 잘 지내야 돼요. 예. 중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우디도 예전에는 되게 서걱거렸다고 이렇게 좀 잘난 척을 많이 했단 말이야, 사우디가. 그래가지고 사우디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잘 될 수 있었는데 기회를 많이 놓쳤어요. 반면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 빈자리를 많이 다 파고들었었지. 근데 이제 빈살마니가 이제 저기가 되고 나서는 이제 그걸 알은 거야, 얘가. 우리가 잘못했구나. 지금까지 내가 쓸데없이 목에 힘주고 다녔구나. 응? 조금만 내가 고개 숙여도 금방 내가 여기서 이 중동 내에서 내가 목에 힘줄 수 있는데 굳이 내가 미국하고 각을 세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맞지? 미국하고 잘 지내면 중동에서 내가 1등인데. 그러니까 이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본이 미우면 미국한테 잘해야 되는 거야. 일본도 싫고 미국도 싫으면 죽어야지, 어떻게. 그렇잖아. 내가 일본이 정말 죽도록 싫다. 그러면 미국한테 엄청 싹싹하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내가 일본을 조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UAE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중동 4개 국가 정도의 규모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까지는 가려져 있는 국가였어요. 뭐 사우디네, 이란, 뭐 터키, 이집트하고는 이제 비교할 바가 안 돼. 이집트는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가지고 안 되는 것 같고, 돈은 뭐 사실은 카타르도 많긴 하죠. 근데 UAE가 목에 힘줄 수 있는 가장 큰 이제 시기가 왔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란을 제끼고 싶은 거야, UAE는. 내가 이란을 제끼고 사우디까지는 안 되더라도 사우디 그리고 이스라엘 그 다음에 UAE 정도 가자. 왜? 터키 저것도 요즘에 보니까 리라가 폭등을 하고 리라 가치가 폭락을 하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터키도 금방 제낄 수 있을 것 같다. 돈을 못 버니까. 그래서 지금 UAE가 신경 쓰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참에 이란을 제껴서 본인이 이제 미국의 눈에 드는 거죠.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번에 트럼프가 열받은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란 여기에 좀 너희들 가담을 해라, 한국 너가 좀 가담을 해라 할 때 우리가 거절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지금 막 노발대발이잖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한테 다 지금 이란에 대한 어떤 제재 또는 제재에 동참할 수 있는 어떤 거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거기에 화답을 한 게 UAE인 겁니다. 그러니까 UAE는 그럼 지금까지 돈을 왜 그만 금융거래를 계속 해왔느냐? UAE도 미사일을 더 맞기 싫은 거야, 사실은. 왜냐면 지금 미사일을 그냥 막 때리는데도 내가 돈으로 위협을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사실 금융거래를 끊으면은 이란은 이제 대놓고 이제 미사일을 쏘겠지. 그러니까 UAE도 그게 걱정이 됐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를 모두 끊었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미국하고 같이 움직이겠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UAE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죠. UAE가 오늘 금융거래를 끊었다는 거를 어떤 사람들도 그냥 뭐 그런 거보다 걔네들이 미사일 쏴가지고 보복하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복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추가적인 미사일 공격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미국의 편에 쓰는 거예요. 국제정치라는 것은 줄서기예요. 줄서기입니다. 나의 의중,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내가 줄서기를 할 것이냐. 여기서 오야복이 누구냐, 누가 제일 판돈이 많으냐, 그 판돈이 많은 사람이 카드를 뭘 내미느냐를 맨날 보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포카에서 이기는 겁니다.
돈 없는 사람이 카드 못 내는 관심도 가질 필요도 없어. 판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카드를 내느냐를 유심히 봐야지 이 상황에서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UAE는 가장 판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카드를 보고 거기에 화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뭐 이제 추가적으로 이란이 뭐 미사일 공격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게 우리가 유화적인 제스처를 쓸수록요 상대는 더 강하게 나와요 원래. 특히 권위주의 국가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네. 북한이 되게 재밌는 게 윤석열 정부 때는 입도 뻥끗 안 했어 솔직히. 네. 뭔 얘기도 안 하고 걔네 대남 방송도 다 껐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뭔 말도 많고 문재인 정부 때 오히려 뭐 삶은 소대가리 얘기하고 책소리도 안 하던 것들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니까 갑자기 어떻게 뭔 성의가 없다 그러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욕하잖아요. 원래 권위주의 국가들의 특징이 그래. 네. 강하게 나가야지 걔네들이 오히려 입을 닥친단 말이야. 윤석열 정부 때는 아무 말도 안 하잖아. 지죽은 듯이 조용해. 지죽은 듯이. 야, 정말 신기해서 그게. 지죽은 듯이 조용했다. 마찬가지로 이란도 UAE가 요번에 이제 금융거래를 끊었다 그래가지고 과연 미사일을 쏠까? 천만에 만만해 봤습니다. 그럼 진짜 뭐 이제부터 돈 한 푼 없는 거야 이제. 아마 UAE 말 잘 들을 겁니다 이제. 네. 이란은 돈줄을 끊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이란은 돈줄을 끊어야지 해결이 되지. 이란을 데리고 자꾸 무슨 뭐 이렇게 묶여져 있는 돈 자꾸 주고, 응? 뭐 이렇게 유화책 써봐야 결국은 뭐냐면 배신당해요. 네, 배신당합니다. 미국이 그걸 알아요. 네. 트럼프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UAE가 만약에 돈줄을 끊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 달을 못 버틸 겁니다. 한 달을 못 버텨요. 이란이 만약에 여기서 한 달 동안 만약에 미국이 이제 해안을 봉쇄하고 UAE가 돈줄을 봉쇄하잖아요. 돈 나올 구멍이 없어. 기름이 가야 뭐 중국 애들 돈을 주지. 네. 이미 돈을 많이 빌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중국 애들한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빌릴 융통할 데가 없는 겁니다. 이 권위주의 국가는 돈을 되게 중요시하게 되는 게 뭐냐면 권위주의 국가일수록 조직을 돈으로 움직여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명령하고 막 움직일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비자금이 되게 많이 필요한 조직이 바로 권위주의 국가입니다.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월급만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비자금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불필요한 돈까지 막 주고 막 이래야지만 이게 돌아가는 정부가 바로 권위주의 정부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아마 밑에 똘바이들한테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을 거예요. 왜? 뭔가 좀 덜을 바라거든. 1인 독재나 이런 것일수록 나치 독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패가 심했다 그래요. 왜? 1인 독재니까 솔직히 자기들도 아는 거야. 밑에 애들도 이거 원래 정상적인 통치 시스템 아니잖아. 쟤 원래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짝다리 짚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간에 주는 사람도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받는 사람들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 그래서 원래 사실 뭐 5공화국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쩔 수 없이 비자금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예. 이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당선이 돼야 통치 당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그 팔로워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돈 한 푼 안 받고도 열심히 하는데, 이게 그 맨 윗사람이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얘네들이 다른 마음을 먹기 시작해요. 저희가 왜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민주적 정당성 또는 그 정치 권력의 정당성은 가장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 정당성이 있는 정부일수록. 네. 민주정부가 돈이 많이 든다고 옛날에 어떤 누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권위주의 정부가 돈이 되게 많이 들어. 네. 우리가 볼 때는 막 김정은이가 이렇게 막 명령을 하면 다 알아 따라하고 막 그럴 것 같잖아.
실제로는 다 비자금에서 움직이는 거야, 걔네들이. 예. 뭐 하나라도 돈 없으면 안 움직여.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하다 버릇이 되니까 북한 군인들 같은 경우나 뭐 좀 맞닥뜨리면 다 뭐 돈을 요구하잖아. 뭐 달러 이렇게 요구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예. 대한민국이 그 권위주의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 공무원이 돈을 안 요구하고 뭐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뭐 돈 요구하는 데가 없잖아. 막 경찰도 그렇고 뭐 소방관도 옛날엔 소방관 경찰 다 돈 요구했대요. 막 구청 직원들 싹 다 돈 요구하고 그랬단 말이야. 7, 80년대 때까지는. 그게 바로 민주적 정당성이 중요한 거예요. 정착개론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극찬 교수의 정착개론이 다 나와.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다? 가장 싼 비용의 통치 구조야.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그런 비자금 같은 것이 되게 필요한 나라예요, 지금. 되게 필요한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뭐 혁명수비대네 뭐네 뭐 모주타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수에 의한 과두제에 의해서 돌아가는 이런 국가들은 그런 어떤 돈이 그런 비자금이 상당히 필요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비자금에 의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돈줄을 막거나 석유길이 끊기면요 통치가 안 되는 나라예요. 존립이 힘들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민주적 정당성 때문에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셧다운이 된다고 해도 정부가 셧다운 된다고 해도 의회한테 막 돈을 빌리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하는 거야.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돈도 공개적으로 찍고 뭐 연준한테 부탁하고 뭐 재무부가 뭐 국채 발행하고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이게 공개적이지 못한 정부는 그런 수단을 쓸 수가 없는 거야. 왜? 민주적 정당성이 없으니까 뭐 국채를 발행할 수도 없고 발행한 데를 누가 사주는 사람도 없는 거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란을 돈줄을 끊어서 굴복시키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잘하는 행동인 거야. 이란 같은 권위주의 시스템은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그렇게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돈줄을 끊으면요 움직여지지가 않아. 이건 약간 베네수엘라랑 달라. 베네수엘라는 1인 독재가 아니잖아요. 거긴 전체주의란 말이야. 포퓰리즘. 이란하고 저기는요 북한은 뭐냐면 좌파가 아니고 뭐냐면 그야말로 거기가 극우야. 권위주의 시스템이라. 권위주의. 베네수엘라는 권위주의가 아니야. 노사모 같은 거야. 노사모 같은 거라고. 이걸 명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게 정치 체제를 정확히 알아야 그 체제를 어떻게 무너뜨릴지에 대해서도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정확해진 게 바로 이란에게는 줄을 끌어야 된다라고 이제 딱 이제 방법을 생각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정답을 낸 거죠. 이게 정답이다라고 이제 딱 답을 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란은 한 달을 못 버틸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한 달을 못 버틸 것이다. 지금처럼 해상 봉쇄하고 돈줄 끊으면 한 달을 못 버틸 것이다. 이 말씀 드리고 영상 올렸고 내일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 들어가시려면 본부장이 말한다. 찾아 읽어보시고 청년인 유료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